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저는 방송을 켰습니다. 학원 방역 패스 중단, 사물 시행 청소년 방역 패스도 안개 속. 지금 한국에 제가 그 재판관들이 다 부패가 대부분 부패가 된 줄 알았는데 예외도 있는가 봅니다.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고요. 여기 보시면 법원이 행정법원인 것 같더라고요. 법원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방역 패스, 접종 증명, 음성 확인, 백신 패스라고도 부르죠.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정부 조치에 4일 제동을 걸면서 오는 3월로 연기된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 패스 확대 적용에 대해 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서 거세게 반발이 일었음에도 시행 의지를 꺾지 않아 온 만큼 학교 방역에도 작지 않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주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그 시위 인원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이에 따라 당장 이날부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하게 됐다. 현재 18세 이하 청소년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의 이날 결정은 일단 이미 방역패스가 적용 중인 일반 성인 대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해 효력을 미친다. 12세에서 18세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의 경우 3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본안 소송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제의 시행 여부도 달라지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방역패스제 자체에 제동을 걸기 위한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날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다른 유사 소송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청소년 방역패스제 또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자, 희망을 좀 걸어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소송을 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한국에도 아직 법이 좀 살아있다는 희망을 좀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재판부는 이날 미접종자의 신체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중증이나 사망에 이를 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도 언급했다. 청소년의 경우 10대의 경우 사망자 한 명도 없습니다. 코로나 사망자가 2년 넘게. 청소년 방역 패스제가 사실상의 접종 강요라는 학부모 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앞서 정부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 패스 필수 시설로 포함하고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고 하자 학생과 학부모, 학원 사이에 큰 반발이 일어났다. 이게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용 방역 패스도 소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희망이 생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 교육부 장관, 정말 교육부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이나 입시 위주 교육을 개혁을 하나도 안 하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는데 이 교육부 자체의 저는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개혁은 하지 않고 무슨 백신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기관으로 전락했습니까? 교육부 장관이 나서서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한다는 게 도무지 저는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교육부 장관은 사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임무는 제대로 열심히 하지 않고 지금 이제 청소년 건강까지 나서서 훼손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육부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은혜 방역 패스 중단과 관계없이 청소년 접종 독려할 것. 제가 화가 나서 이거 읽어보기도 싫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찾아보시고요. 거기다 대고 또 저런 결과에 대해서 또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이분은 판사 출신인 정치인이라 그래요. 법무부 장관이 5일 법원의 방역 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고의 뜻을 밝혔다. 정말 이렇게 어이없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를 남의 일처럼 치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이제는 정신 차리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정치인이 되지 않더라도 정치인이 많이 되어야 되고요. 정치인이 되지 않더라도 정치에 우리 활동을 꼭 해야 됩니다. 정말 정치를 이제는 제3자처럼 지켜보는 그런 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이런 어이없는 법무부 장관의 반응, 이런 것들 좀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와중에 또 좋은 소식은 여러분들 잘 들었겠지만, 제가, 이 의안입니다. 이 의안에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 주셔야 됩니다. 저도 방금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간사인 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강력하게 제가 지지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화를 하셔야 되고요. 코로나19 이제 최춘식 의원께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강제화 방역 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을 내셨습니다. 10명까지 해서 최춘식 의원. 여러분들 이제 좋은 일을 할 때는 정치인들에게도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치 이념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그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저도 보수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지만 저는 최춘식 의원님께 전화를 드려서 굉장히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시면요. 이걸 들어가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지금 현재 그 의안 원문이 이제 발의가 됐죠. 12월 29일 날 제안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회부가 12월 30일 날 됐는데 아직 상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정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보건복지위원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간사들, 위원장들의 그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건 중에서 급한 안건부터 상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 우리가 힘을 좀 실어줘야 됩니다. 빨리 상정할 수 있게. 그래서 처리가 되고 또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 보건복지위원회 그 의원들이. 그래서 그 24명에게 다 전화를 돌려서 제 방송에 보면 제가 어떻게 전화를 돌린지 아마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이라면 시민이라면 다 모든 권리가 있고요. 전화번호 제가 업로드하는 법 알려드릴 테니까 전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의견을 충분히 강하게 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분들이 아셔야 판단을 잘 내릴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처리 결과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기보다는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국민으로서 역할을 다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시면요. 일단 대한민국 국회를 검색하시면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국회 홈페이지가 뜨면요. 여기 보시면 의안 정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의안 정보를 누르시면 여기에 검색이 나옵니다. 그죠? 검색할 수 있게 나오는데 발의 종류 전체를 보지 말고 이제 대표 발의를 보고 여기 제가 이제 검색한 대로 최춘식 의원을 이제 발의자 이름을 치면요. 이걸 검색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뜨는 거죠. 이렇게 의안 정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행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빨리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국회의원들께 전화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300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다 각각의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백신 패스 관련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위원회 소개에서 위원회 구성 요렇게 누르시면 요렇게 뜹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간사 이름이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이 간사로 돼 있고 이분은 이제 전화를 자꾸 안 받던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의원 위원장님이시고 이분들이 이제 상정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꼭 강력하게 여러분 의견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위원들 24명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 굉장히 많고요. 국민의힘
우리나라 두 당이 독점하고 있어서 지금 아이러니하게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서 다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강력하게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희망을 가져보고 그리고 매주 하는 시위는 여러분들 광화문에서도 하고 이젠 강남역에서도 이 시위가 굉장히 문어발식으로 여러 가지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지방에서도 하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하시면 시위 정보를 알 수 있고 시간과 장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길거리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법적으로 소송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저도 깨달았고요. 법적 소송 그리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전화 돌리고 그리고 우리 의견 표명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길거리로 나가서 우리 민심을 정치인들이 정부가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일 때 우리도 이런 그 비합리적인 백신 패스, 방역 패스라는 정책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